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어제 2,000선 올라서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000선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끝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디폴트 우려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000선 아래 1998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늘려가다가 그래도 1980선에서는 지지를 확인한 듯합니다. 장중에 1978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여서 1990선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62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더해서 5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서는 현재 4천억 원 정도, 4,5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증권 업종이 마이너스 3% 정도로 약하고요.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한 14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98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봅니다. 코스닥은 520선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개인이 32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엔터주들도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0.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521포인트 가리키네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위기에 대한 우려로 사흘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1,117원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늘려서 장중에는 1,12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상승폭도 제한되죠. 시초가 부근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1,117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1613번 통해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금통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 참 깔끔하지가 않은데요. 오늘도 부담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수가 많은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수급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계속 2,000포인트 돌파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드렸었는데요. 계속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드렸었고요. 시장이 2,000포인트가 돌파되면 금방이라도 3,000포인트까지 달려갈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는 게 시장입니다. 금일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비차익 매도를 강화하면서 바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 오전장 4천억 원 가까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물론 자본시장 통합법 불발로 인해서 증권주 중심의 하락세는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조 원대까지 누적되었던 프로그램 매물 누적 잔고로 봤을 때는 이런 물량 부담에 대한 경계심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간을 두고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선상에서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일의 시장 조정 정도는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평균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스마트해진 개인들은 이에 따라서 간만에 지수 하락으로 저점 매수 기회를 삼아서 상당히 양호한 매기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통위의 금리 동결도 발표는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화에서 독단적인 금리를 올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리세션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라는 모험을 할 리는 당연히 만무하기 때문에 올리기보단 동결 추세가 상반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길게까지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리스의 PSI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해결되고 않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 증시가 2000포인트 탈환에 성공은 했지만 외국인이 그동안 적지 않은 순매수를 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오를 때마다 좀 위에서 망치로 좀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상승에 대한 반감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그리스의 PSI 협상 지연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채교환 협상에서 연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내 여타 정당들에 대한 설득 작업만 진행되면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합의가 결과로 도출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시장에 약간 좀 발목을 더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중국의 PPI 지수의 상승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 올랐다고 발표를 했겠는데요. 시장 예상치 4.1%를 상회한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축 완화 효과에 의한 자연스러운 상승 효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는 소폭의 마이너스는 보이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되어집니다. 네, 오늘 장 이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밤 살펴봐야 할 미국의 경제 지표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데 네. 미국향 경제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들이 큰 영향을 미치긴 했었습니다. 금일 목요일자에선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36만 7천 건에서 이번 주에는 37만 건으로 약 한 3천 건 정도 추가로 늘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큰 부담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수치 자체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실업수당 신청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지수는 지난 전 데이터가 75.0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74.3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미국 시장 양호했던 경제 지표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하향 추세인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FRB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주택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장 마켓 분석 리서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셀 마이의 경우에는 만약에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하우징 섹터의 어떤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도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주 후반에 계속 발표될 경제지표 내용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영향 미칠 수 있는 이코노믹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중립에서 하향 조정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적인 영향은 절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잠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후장 마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후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는 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좀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네.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얼마를 찍겠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강조드려왔고요. 실제 지수 관련주에 배팅하고 있는 자문사들의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아직도 마이너스 코너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빠졌다가 이제 회복한 수준이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들은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이고요. 의외로 종목별 대응 위주로 철저한 트레이딩을 구가했던 펀드들 또는 일부 사모 상품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목별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금일은 대형주 중에서 종합상사 관련주하고 커머더티 관련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LG상사, 코롱, SK네트워크스 등의 종합상사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커머더티 관련해서는 금일 상승하고 있는 효성이라든지 S-오일, 동국제강 등의 일종의 커머더티 관련주들이
시장의 원자재 부족 현상 그리고 물동량 감소에 의해서 오히려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누차 몇 주간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S에너지, 리홈, 인토로조, 대창, 크린앤사이언 같은 종목들에서 계속 트레이딩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훈훈한 전문가와 함께 목요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여기 울산이에요. 네, 이번에 울산에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자, 네.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까? 조화제약이요. 아, 조화제약 한 종목 들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매수가는 7,800원이고요. 네, 50%예요. 비중이 50%시고 현금이 네. 50%신데 일단 손실 중이시네요. 근데 저기 또 추매를 더 해볼까 싶어서. 지금 더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화제약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현금 비중 50%로 지금 일단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만이 담겨 있는데 손실 중인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은 어떨까가 궁금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신 건 어떨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네, 날씨가 좀 반갑습니다. 어때요? 네? 울산은 날씨가 좀 어때요? 여기 날씨가 좀 포근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래쪽이라 네네. 좀 따뜻해야죠. 위쪽보다는. 그렇죠.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근데 최근에 네.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아래쪽도 너무 많이 추워서 좀 네.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도 네.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많이 좀 날이 좀 이제 2월 달인데 좀 따뜻해져야 될 건데 그렇죠. 계좌도 좀 따뜻해지시고요. 글쎄요. 우량주만 하다가 개별주 네. 어떻게 들어갔다가 손절매도 못하고 이러지도 네. 저러지도 못하고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은 그 제약회사인데 예. 규모가 좀 작잖아요. 네네. 규모가 좀 작아서 요게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움직이려면은 두 가지 조금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네. 신약 개발 아니면은 임상 소식.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금 그 보면은 줄기세포 테마줄도 상당히 좀 안 좋죠, 흐름이. 네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그 줄기세포 뭐 바이오 쪽이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 좀 긴 차트, 주봉 차트란지 월봉 차트 보면은 아직 8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8자리는 아닌데 지금 그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그 뭐랄까 모멘텀이라든지 건덕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안 네. 움직여서. 이게 시세가 한번 1차적으로 시세가 한번 좀 끝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1월 달에 그 12월 달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금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네네. 화면 좀 같이 보면은 12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한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종목 상담 많이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잘 아는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전국 보건소에 엽산이란 그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신 초기 여성들한테 폴신이라는 걸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게 국내 최초로 그런 그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그 식약청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이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지금 현재 네네. 화면에 보이는 이 구간이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번 꺾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돼지 인슐린 그 분비세포 가지고 원숭이한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당뇨병 원숭이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숭이가 아니고 만약에 사람을 치료를 했으면 이게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임상 뭐 일상 들어가서 그 성공했다. 여기 나왔으면 분명히 8천원까지 다시 갔겠죠.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좀 전에 제가 모멘텀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신약 개발, 임상. 예.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지금. 예. 만족을 못 하니까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고 일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모멘텀이 벌써 작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줄기세포 테마주들이 많이 좀 흐름이 안 좋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트렌드에서 좀 벗어났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를 본다면 그렇게 팔자리는 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네. 보면은 요 계속해서 6,000원 부대끼는 자리 계속 돌파를 했잖아요. 예예. 근데 그래서 요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 기술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흐름도 나올 수는 충분히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1차 전체적으로 결론은 매도예요. 매도인데 조금 전에 주봉 차트를 보면은 6,000원 박스권 돌파했듯이 박스권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가격대를 다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 아래쪽으로 일단 어차피 손실이잖아요 지금. 네네. 어차피 손실이니까 손실 줄이는 것도 전략이잖아요. 네네. 최후에 6,000원 자리까지 6,200원 자리까지 못 지키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맞고 만약에 위쪽으로 좀 위쪽으로 또 돌려준다면은 요거는 신약 모멘텀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깔고 7,000원 이상 가격을 주면은 그때 가서 그 매도하는 전략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체적인 의견은 매도인데 기술적으로 7,000원 이상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7,000원 이상 반등을 주면 팔고 아니면은 그게 안 나오고 6,000원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 반등은 지금 현재는 주기세포 전체도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약 모멘텀 그 아까 전국 보건소의 그 제품 공급하면 그 모멘텀도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제가 방금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오면은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네. 뭐 좀 시일이 걸릴까요? 예, 일단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재미없는 구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기술적 반등이 예. 7,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전처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주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그 횡보 아시죠, 횡보? 예. 횡보 가격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가격 주면은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지금은. 지금은 예, 그 예. 바이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매수가 예. 회복보다는 조화제약은 7,000원 이상 오면은 무조건 물량을 정리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조화제약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전화 한번 울산에서 받아봤고요.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9517번님께서 보라머니 누리텔레콤이 손실폭이 너무 커서 이 시점에서 휴원수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종목 교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누리텔레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신 거 보니까 마음은 일단 많이 접으신 것 같고요. 휴원수로 종목 교체, 적당한 종목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언니인가 봐요. 네. 우선은 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셨다고 한다면 한 5,600원 정도에 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갈아타시는 전략보다는 우선은 그대로 한번 들고 가셔서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텔레콤과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누리텔레콤은 먼저 특허권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 다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가격대 4,500원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을 한 번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지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5,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5,500원대 만약 그 이상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높게 만약에 사셨다라고 해도 지금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대로 들고 가신 다음에 4,500원에 대한 지지 라인만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되신다고 한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5,000원 이상에 대해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취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만약에 높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5,500원대까지 2차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4,500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00원을 좀 강하게 이탈 시에는 추세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리텔레콤에 있어서는 우선은 추세가 전환되는지 완전히 하락 쪽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휴어스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허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오히려 더 이제는 1,500원대에 대한 또 저항 라인이 저항 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점, 차라리 휴언스보다는 누리텔레콤을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저항 라인을 뚫고 한 11,5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을 보일 때 그 계단형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꼭 나는 휴어스를 사야겠다 하신다면 정확한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만약에 꼭 사셔야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저항 라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뚫고 조금은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탔을 때 한 11,500원대 좀 높은 가격이라도 차라리 그때 사시는 것이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신다고 한다면 11,500원대에서 사주시고, 그때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역시나 10,000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우선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11,500원대 사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13,000원대 정도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선은 13,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15,000원, 20,000원대까지 잡기에는 역시나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제약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13,000원 정도만 목표가 설정해서 나오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누리텔레콤 얼마에 매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유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만약에 꼭 사야겠다 하신다면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남석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652번님, 호남석유 매수 시점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은 아니고요. 네. 참 종목을 보면 네. 참 따라가기엔 조금 무섭고, 그리고 예. 조정을 기다리면 조정은 안 나오고 참. 하지만 욕심은 나고요. 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업황적인 얘기는 다 떠날게요. 어차피 매수 시점 잡는 거니까 업황적인 얘기는 다 떠나고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LG화학이나 그 화학업종 내에서 정유주를 제외하고 호남석유와 LG화학의 그 흐름이 상당히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8월달 급락 수준 전까지 호남석유 그리고 LG화학은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서 조금 부딪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2,150포인트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급락 수준 전까지 분명히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화면을 좀 보면서 그 매수 타이밍을 좀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참 가격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올 듯 하면은 다시 한번 올선을 회복해버리고, 조정이 나올 듯 하면 그 올선을 회복해버린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수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조금 따라가는 전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가는 전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쪽 그 종가 쪽 말고요. 오늘 쪽 종가 쪽 말고 내일 쪽에서 어떤 흐름이 좀 예상이 되냐면, 내일 쪽에서 지금 이제 날짜를 보면은, 자, 1월 25일 있죠. 1월 25일 같은 그런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 뜨는데, 요 1월 25일 같은 이런 그 도정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쪽에서 이런 흐름이 한번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쪽에서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개념으로 한번 비중을 10% 한번 담아 보시고요. 그리고 10% 담고 계속해서 간다면 그냥 정고점 있죠. 8월달 급락 수준 전까지 46만 원까지 그냥 홀딩하면서 일단 믿어 보시고요. 그리고 10% 일단 매수하고 10%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매수하고 나온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241선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 매수하고 나서 241선까지 만약에 조정이 내리게 된다면, 여기서 저 같으면 10% 한번 더 보태볼 것 같아요. 241선 가격대는 네, 어느 정도인가요? 36만 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쪽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일단 10% 한번 담아 보시고요.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오고 곧바로 가버린다면 46만 원까지 그냥 홀딩.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241선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10% 더 보태가지고 다시 한번 46만 원 8월달 급락 수준 전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 저 같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호남석유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은 현대중공업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99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3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신데 손절가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중장기로 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네, 우선은 뭐 현대중공업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익 실현보다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현대중공업 실적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 따른 실적 악화가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자세히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중공업 또 태양광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중공업, 뭐 조선업종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태양광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모네 같은 경우에는 OCI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주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2012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뭐 해외 수출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태양광 업체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동방상승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광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현대중공업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한 3개월 안으로 한 35만 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시점 2012년도에 태양광 업황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탄력도는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중공업의 장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35만 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3개월 안으로 정해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약 37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손절가에 있어서는 30만 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시점 현대중공업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30만 원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깨졌다라는 거 조선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만 손절가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현대중공업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분도 수익 중이시네요. 4625번님, 4625번님의 종목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59,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0%신데 주식 초보라고 하십니다. 얼마에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하시는데요. 주식 초보신데도 이렇게 수익을 내시네요. 네. 네. 주식을 많이 한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낼까요? 아니면 초보가 많이 낼까요? 저는 제가 초보였을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보일 때가 수익이 더 잘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예. 조금 상당히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59,000원에 100% 상당히 좀 무서운 분이시네요. 원래 처음엔 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뒤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수익이 나와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뭐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기관들이 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코오롱인더 같은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뒤편사와 어떤 미국 소송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소송에서 치고 나서 항소를 한 상황인데 그 후에 아직 항소 이후에 어떤 소식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1조 정도였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 현재 1,000억 정도였던 영업이익도 안 나온 회사가 만약 1조 정도 과징금을 물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효성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효성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효성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랐을 때와 좀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효성이 이렇게 지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막 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검찰 소환 소식이 이렇게 많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진행기업 부도난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오롱인더가 지금 현재 요 국면인 것 같아요. 자, 코오롱인더 차트 요 화면을 좀 잘 기억하신 다음에 코오롱인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오롱인더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자,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자, 1차적으로 어쨌든 뒤풍 소송 나오고 난 뒤에 급락 맞고 나서 지금 이제 241선까지 올라가죠.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요 종목의 어떤 대응은 241선까지 하시면 돼요. 자, 241선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냐? 83,000원 나오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83,000원 83,000원까지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홀딩을 하시고 83,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무조건 더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83,000원까지 가격 가가지고 효성처럼 1차적으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1선 83,000원 대응하시라고 목표가 설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보유하신 4625번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전화 네네. 주셨나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예, 부산입니다. 네, 이번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울산에 이어서 이번엔 부산에서요. 어떠한 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네. 한글과 컴퓨터. 네, 한글과 컴퓨터요. 13,750원에 25%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있으신가요? 셀트리온은 34,100원에 25%. 네, 엑스맥은 1,300원에 20%. 1,3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네. 계신 거고요. 예. 이렇게 세 종목이신가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세 종목이 더 궁금하신 거고요. 예? 이 세 종목 상담드리면 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하신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 셀트리온, 에스맥 이렇게 세 종목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13,750원에 25%, 셀트리온은 네. 34,100원에 25%, 에스맥은 1,300원에 20%, 다른 예. 종목들 뭐 현금으로 30% 비중 들고 계시는 거고요. 예. 일단은 세 종목이 다 손실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매수가 부근이고요. 셀트리온과 네. 에스맥도 수익 중인 거로 제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셀트리온이 네.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조금 한 40% 있었는데 15%는 이익을 내고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다 매도를 해야 되나 어쩌나 그것도 궁금하고 에스맥은 뭐 이 무정받아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수익 중이시지만 추세가 꺾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시는 종목이고 집중적으로 해서 나머지 세 종목 모두 다 살펴드릴게요. 옆에 심기훈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상담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은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손실 중이세요. 지금 가격대가 34,000원이신데 지금 네. 소폭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손실 중이시다라고 지금 수익 구간으로 다시 좀 전환되셨는데 우선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아까 셀트리온 그 시청자님께서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바이오 중에서는 내장주격이고, 네. 제가 사회무력은 좀 약간, 조정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대장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모멘텀을 좀 기대하신 거죠? 네. 우선은 사실 뭐 바이오 관련 대장주도 대장주지만은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셀트리온은 유독 못 가는 그런 흐름 보였는데 그만큼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좀 모멘텀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셀트리온이 주가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에는 뭐 해외 진출 모멘텀이다. 그다음에 뭐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의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흐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뉴스 기사에 맞는 그러한 현실성은 아직은 안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사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본인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큽니다. 그러한 불안감은 비단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셀트리온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다는 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효과를 많이 봤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모멘텀이 부족하고 또 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처음에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선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한 3,600원 좀 만약에 높게 잡으시어도 3,650원 라인에서는 다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나올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매도 및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대응 전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두 종목이 뭐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은 또 같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그런 종목입니다. 예. S맥과 예. 한국과 컴퓨터, 최근에 한국과 컴퓨터가 급상승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인데, 혹시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으신가요? 아니, 예, 예. 네,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 새로운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갖고 이제 모바일 오피스, 즉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무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도 해도 사양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모자라는 그런 사양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화면도 커지고 또 그만큼 속도라든가 저장 능력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오피스 여러 가지 사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국과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시겠지만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무를 이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은 보였지만은 우선은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매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컴퓨터 처음에 그 매도하시려고 했었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이거 한 16,000원쯤. 17,000원이요? 16,000원쯤. 16,000원이요? 네, 우선은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표가 부분까지 한 15,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한국과 컴퓨터가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인다라고 해서 불안하신 필요는 없으시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뭐 늦게 좀 바로 안 올라간다라고 해도 불안하지 마시고 15,000원 부분, 그리고 처음에 생각하신 16,000원대 부분까지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2에서 3개월 안에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 종목은 워낙 또 급등했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가격대 한 13,000원대 부분이 아닌 조금은 내려잡아서 12,500원 부분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12,000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 12,500원 라인 잡아드리겠고, 뭐 이 가격대에만 어느 정도 지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쪽, 그리고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S맥은 뭐 아시겠지만은 터치 패널 관련주로서의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는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이 종목도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터치 패널 관련된 이슈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110만 원대 터치를 하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이 종목은 IT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0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업종군들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조금은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과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크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금 순환매 돌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빠르게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S맥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은 다른 종목이라든가 다른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취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맥은 지금 가격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건설업종. 건설업종이요?
예. 네, 우선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 관점으로 SMAC 대응 전략을 해주시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안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건설업종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대장주격인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린산업과 그리고 GS건설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등 흐름 대린산업은 보였습니다. GS건설도 시적 악화 우려감 딛고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지금 시점 조금은 횡보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 작용해 준다고 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실 때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경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침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부분보다는 해외적인 이슈에 조금 집중하셔갖고 대장주 쪽으로 건설업종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SMAC 만약에 종목 교체하실 거라면은 건설업종 가운데서도 뭐 관심 있다고 하셨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다음에 네. 또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의 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온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3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닉스입니다. 22,1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하십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참 무서운 말이네요. 네, 현명하게 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그 제가 뭐 그 진단해드리니까 뭐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고 전제를 깐다면은 저는 하이닉스 안 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이닉스 절대 안 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업황적인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 볼 필요 없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전에 또 한번 앞선 호롱인더처럼 이전에 예를 들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하이닉스 차트를 조금 같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안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41선 회복하면서 이제 장기 추세 이제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돌려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추세를 돌리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굳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예를 드린다고 했듯이 현대 차트 예전에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언제를 보냐면 2009년 1월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9년 1월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1월달 보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지금 현재 모습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급락 맞고 난 뒤에 이렇게 주가 서서히 회복을 하죠. 그리고 241선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이 22만 원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요처럼 이렇게 뭐 22만 원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현대차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이전에 급락 이렇게 하이닉스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하이닉스 이렇게 급락을 맞고 난 뒤에 주가 회복기에 들어가고 240에서 이렇게 쉬어갔듯이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급락을 맞고 난 뒤에 이제 장기 추세를 돌리고 나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급도 끊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가려면 누가 봐도 IT 자동차 금융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IT 하이닉스 같은 게 지금 현재 디램에 좀 한정이 돼 있던 그런 반도체 산업을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SK텔레콤이 인수하게 되면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올해만 4.2조 그리고 3년 동안 17조 정도 투자를 3년 동안 17조랍니다. 17조도 한 해 국방비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되는 거 아닌데 국방비 예산의 절반을 3년 동안 투입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울트라북 넷북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이제 장기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쉬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기엔 적어도 전고점 36,000까지 그냥 계속 갖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보이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28,000에서 이제 부대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다음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28,000원 가격대예요. 그러면 28,000원 가격대 다시 한번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에 현대차에서 보셨듯이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6,0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28,000원 만약에 부딪히고 내려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조 5양에 들어왔는데요. 1278번님의 종목입니다. 1278번님의 사조 5양 1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제 생각에 이분께서는 테마로 접근을 하셨다가 수산주 아마 팔지 못하고 들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선은 뭐 사저 오양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뭐 계속적으로 좀 지루한 그런 행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신라 SG 같은 종목군들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저우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같은 테마로 묶였다라고 해서 조금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사저우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저 대림과의 그런 공급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저 대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오양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 관점이 어느 정도 손절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테마적인 접근, 뭐 급식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수산주 관련된 이슈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가 불었다라고 해서 사조 오양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따라서 사조 오양에 대해서는 우선 매도를 해준 다음에 시장의 테마가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면서 지금 시점 한 15,000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절 처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조 오양은 좀 깔끔하게 손절이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3830번님, 3830번님께서 현대차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께 답을 듣고 싶어서요 하시면서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은 23만 5천 원, 비중이 20%인데요. 아까 하이닉스 얘기해 주시면서 잠깐 네. 자동차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그건 예를 든 거고요. 예. 예전에 패턴을 보여서 예를 든 거고, 네. 현대차 지금 못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현대차 지금 뭐 자동차 업체 다 못 갑니다. 네. 항상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나오는데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인지 그리고 S올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들도 좀 시야 같은 구간이 있었구나. 자, 이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올 보도록 할게요. S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대끼고 나서 조정 받았죠. 받고 나서 한동안 그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지금 이제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4만 원에서 지금 이제 20만 원, 24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못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가 하는 구간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은 분명히 실망은 안 시킬 겁니다. 네, 현대차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심기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변수 많았던 오늘장 정리해 보시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